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츠맵 대박 공략주 화요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화요일에 투자를 책임져 주실 김지훈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추웠습니다. 아침부터 끝까지요. 그죠? 예, 오늘 너무 날씨가 춥네요. 내일은 조금 더 춥다고 하죠. 네, 눈이 올지도 모른대요. 예, 눈 소식도 들리는 네. 것 같고, 지금 뭐 날씨도 춥기 때문에 뭐 각자 지방 어느 지역에 따라 좀 틀리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밖에 나가실 때 날씨도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물론 뭐 주식을 통해서 뭐 좀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 안에서만 생활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네. 바깥 생활도 좀 더 신경 쓰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건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감기 그렇죠. 조심하시고. 네, 이렇게 추우니까 주식 시장에는 좀 훈풍이 불었으면 하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좀 안 좋은 소식을 봤습니다.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실 기사인데 그 상장사 8곳 중 8곳 이상이 4분기 예상 이익이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떴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가장 믿고 있는 IT 업종이 삼성전자를 제외해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다 하면서 어닝 쇼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어떨까요? 지금 증시에 반영이 되기라도 하면. 반영은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네. 어차피 보시다 보면 뭐 어닝 쇼크니 어닝 서프라이즈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일례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테마는 타고 있지만 실적이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렸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IT에 대해서 믿었던 IT 뭐 이런 수식어들을 쓰는데 네. 딱 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 자체가 IT 쪽으로 많이 강화가 돼 있고 네. 조금 더 그런 강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신에 IT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전자, 전기 이런 쪽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게임주 같은 네. 경우도 있죠. 우리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핸드폰 게임 이런 쪽에 대해서도 한때 버블이 많이 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IT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심을 잡아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 중심 자체가 지금 어느 정도 뭐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안 좋은 말들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전방치에 대해서 미리부터 생각을 할 때는 네. 이런 말들이 지금 당장에 와서는 이제는 실적을 관리를 하고 실적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거고요. 일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 크게는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그게 네. 뭐냐면 북한발 리스크가 있겠고 네. 그리고 대선이 대선, 있겠습니다. 네. 대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뭐 특별한 일이나 특출날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북한발 리스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총선을 지나고 나서부터 이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대선 때 우리나라 대선이랑 미국 대선이랑 겹치는 뭐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그런 뭐 기사나 뭐 뉴스거리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서 이미 포착이 됐다라고 나오는 속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에 대해서야 관심을 받냐고 하게 되면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통보를 하고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1단을 지금 이제 추진을 했는데 네. 2단, 3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안으로 해결이 되고 뭐 10일 안쪽으로 해서 뭐 쏜다, 예정이다 네.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T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뭐 장에 대해서 또는 뭐 이런 IT 쪽인 섹터별로 업종별로 보게 되면 네. 예전부터 흘러나왔던 트렌드 자체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나 개인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마찬가지로 2012년도 같은 경우 이미 지난달, 지지난달에 대해서 전망이 나온 게 뭐냐면 일반 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네. 이런 뭐 한국, 중국, 미국 등등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자체가 한국이 가장 낮다라는 속보나 뉴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냐하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렇게 매매를 할 때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IT 쪽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를 이끌다시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왔어야 실적으로 느끼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같은 경우도 네. 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게 되면 뭐 어닝 쇼크니 어닝 서프라이즈니 물론 지금 시점 자체가 뭐 실적을 관리하고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점을 두는 시점은 맞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오든 쇼크가 나오든 그거 자체가 반영이 안 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리부터 겁먹지 말고 네. 그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T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안 좋은 기사거리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거보다 생각 외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언더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조금 더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구체적으로. 보고 네. 예, 관점을 가지고 좀 지켜보시면 조금 더 지금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거리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확답을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종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의 장 마감 시황을 통해서 시장의 주요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화요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결국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4포인트 정도 떨어지면서 1935선에서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으로 502선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모처럼 코스닥이 500선을 터치했습니다. 수급 구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결국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규모는 880억 원대의 사자세로 정리가 됐는데요. 기관은 900억 원의 매도세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연기금은 매수를 이어갔다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개인은 110억 원가량의 사자세로 마감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구체적인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장 출발부터 미국의 지표 부진 악재로 작용했던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143만 원이 오늘의 종가입니다. 포스코가 1% 이상, 현대차가 0.2%, 기아차가 0.4% 하락했습니다. 상위권 가운데서 상승한 기업은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늘 양봉을 그린 가운데 1.19% 올랐고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도 빨간불 들어온 채로 오늘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NHN과 함께 LG디스플레이도 상승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KT엔진은 오늘장 3% 이상 급락했는데요. 어제의 급등과는 다르게 오늘 하락세로 반전 마감했습니다. 업종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은 철강주입니다. 1% 이상 떨어졌고 많은 주들이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운수창고와 함께 종이목재, 또 금융과 건설, 화학주들이 하락했고 반대로 오늘 섬유의복과 의약품, 통신업종이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오 쪽과 함께 일부 기업들 역시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동향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50전이 상승한 1083원 50전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12월 4일 화요일 금융시장 동향이었습니다. 네, 12월 4일 장 마감 시황을 함께 했습니다. 보니까 오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면서 이게 악재로 작용한 게 작용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도 역시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선방을 했죠. 500선을 터치를 했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좀 분석을 해주세요. 예, 일단 오늘도 포인트가 이렇게 간단하게 있으신가요? 포인트는 항상 뭐 간단합니다. 제가 뭐 설명을 조금 이어붙이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할 뿐이지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현재는 눈치보기 장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눈치보기 장세가 뭐냐면 우리 희재 씨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전에 제가 한번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갭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때는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물론 폭이 그때보다는 조금 더 작긴 하지만은 오늘은 반대로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아직까지 수급들의 주체들이나 돌고 도는 수급들 자체가 약하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갭이 안 메꿔졌기 때문에 수급들 역시도 올라가야 될 종목도 멈춰 있는 경우가 있고요. 떨어져도 괜찮은 종목들도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완전하게 아직까지 수급들이나 전반적으로 좀 원활할 정도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뭐 장에 대해서 또는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슈들의 포커스가 맞춰진 종목들이나 맞춰진 이슈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장 자체가 또는 우리가 매매를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는 조금 더 많이 가파르게 떨어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위쪽으로 원활하게 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의미를 자꾸 갖다 붙이는 게 문제겠죠. 그 말 뜻은 뭐냐면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전화로 문의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장이 지금 안 좋은데 수익이 안 올라오는데 지금 북한 때문에 장이 안 좋고 수익이 안 올라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트렌드 자체를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다는 소리겠죠. 그게 왜냐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 12월 첫째 주로 이제 시작한 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1월 달 별개고 12월 달 별개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적으로 말씀드리다시피 단편적으로 지수나 장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11월 달 중순 말쯤에 형성되었던 트렌드 자체가 오늘까지도 지속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같은 트렌드나 지금 같은 추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눈치 보는 장세고 어느 정도에 대한 베팅 구간이 다가오기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태풍도 마찬가지겠죠. 태풍도 가운데 태풍의 눈이라고 불리는 곳에 우리가 서 있으면 물론 뭐 서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서 있게 되면 굉장히 조용하고 고요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 바깥쪽에서는 굉장히 비명소리 들리고 사방팔방 흩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 단계가 오기 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물론 뭐 태풍의 눈에 있을 때도 되겠지만은 태풍이 오기 전 단계에서도 굉장히 조용했다가 태풍이 한번 확 몰아치는 경우가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급들이 눈치를 자꾸자꾸 보고 있다가 들어올 듯 말 듯 빠질 듯 말 듯 하면서도 종목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매수세와 매도세가 있는데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매수세가 없고 매도세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종목이나 주가가 멈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매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주식에는 둘 다 조용하거나 둘 다 얌전히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왜냐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심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공포에 대한 확산되는 심리는 희망에 대해서 확산된 심리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랑 같은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수 포인트를 보실 때 약세다. 코스닥 포인트를 볼 때는 좀 더 강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나 추세에 대해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는 아직까지 지수나 다른 거에 대해서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부터 예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예측을 할 필요가 없냐고 하게 되면 예측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겠죠. 왜? 북한발 리스크 아니면 뭐 실적에 대해서도 좋은 말들보다는 나쁜 말들 또는 테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제지하거나 조금 더 안 좋은 그죠? 우려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예측, 물론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측에서 잘 맞춰서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주식은 철저하게 대응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호재 빵 하고 터트린 다음에 빵빵빵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거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예상을 한다. 물론 기본적인 예상이나 생각은 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매매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타이밍에서는 항상 엇박자가 나는 타이밍이 많을 겁니다. 그 네. 말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지금 현재 종목들이 떨어지거나 쑥으로든 타이밍 자체가 오후장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네. 오전장에는 멈춰 있거나 조금 더 올라간 상태로 멈춰 있다가 오후장에 들어서 다시 한번 쫙 밀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엇박자가 나게 되면 반대로 하게 되겠죠. 떨어질 때는 팔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고, 전형적인 개인들의 반대 포지션이 형성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자체는 간단하게 보시면 눈치 보는 장세고 우리가 급하게 미확인된 상태에서 베팅할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물론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이 좀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수급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방향성적인 측면이나 형성이 덜 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네. 방향성 측면만이라도 아니면 장중에 대한 변동성이 지금은 조금 작은 상태입니다. 수급이 네.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성만이라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매매를 임하신다면 지금에 있는 뭐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우리가 뭐 주식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도 딱 감고 얘기를 하면 욕심을 내버리면 깡통 계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론 뭐 하루아침에 깡통이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작든 크든 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심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매매를 앞으로 함에 있어서 네. 우리가 꼬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확인하고 우리가 방향성이라든지 변동성 부분이라든지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장황한 얘기 속에 진리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아직은 좀 평정심을 좀 유지해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또 시총상이 대부분이 약세장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럴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나요? 이럴 때는 굉장히 심리가 불안해지거든요.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도. 그렇죠. 제일 네. 좋은 거는 뭐냐면 제일 뭐 진리 아닌 진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다 안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안 하게 되면 불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는 오늘 안 사야지 하고 있다가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사버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그거를 좀 방지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희재 씨가 시총 상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시총 상위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이 이전 단계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좀 무거운 종목이겠죠. 네. 올라가는 폭도 무겁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폭도 좀 무겁게 떨어지고 네네. 그리고 좀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올라갈 때 뭐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그 추세의 상승에 대해서 두 번째 추세 있죠. 예를 들어 갖고 네. 첫 번째에 대해서 한 3%씩 올라가면 약간 완만한 상승 추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강하게 튀는 구간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강하게 튀면 더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올라가는 폭이 클수록 떨어지는 폭도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쫓아가는 매매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삼가해 주시는 게 네. 좋고요. 어느 정도에 대해서 가을대, 안정적인 가을대, 좀 낮은 가을대 있죠. 그런 가을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이전에 우리가 뭐 개별주 하시는 분들 또는 우량주 매매하시는 분들,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주만 매매를 해서 내가 지금 10월달, 11월달에 대해서 손실이 많이 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중요한 거는 매매를 안 하시면 되는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몸통을 잡으려고 하면 어느 정도 무거운 종목을 차라리 비중을 작게라도 잡아 놓으시고 나머지 가지고 개별 종목을 건드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아무런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종목이나 장에 대해서 일단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런 안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이자는 의미고요. 그리고
물론 뭐 대형주나 개별주나 같이 섞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10월달, 11월달을 걸치게 되면서 아마도 뭐 손실이나 조금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심적인 상태가 굉장히 부담이 조금 있는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매매를 하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종목을 잡고 싶은데 종목이 움직여서 잡고 싶은데 이 종목을 지금 안 잡으면 놓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충동적으로 많이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눈 딱 감고 5분만 10분만 있다가 그 종목을 보시고 그 종목이 그거 할 때보다 떨어져 있으면 차라리 그때 매매를 하는 게 낫겠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이 좋거나 방향성이 확 튀어버리는 시점들 같은 경우는 종목이 가격대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올라갔다가 꺼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 3% 올라가게 되면 5% 7% 빠지고요. 네. 3% 올라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일단 떨어지는 구간, 지수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뭐 변동성을 좀 줄여 나가면서 멈춰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가서 멈춰 있게 되면 아 이거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종목이 한 1% 더 올라가게 되면 충동적으로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올라가는 폭은 작고 떨어지는 변동폭은 훨씬 더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가 할 때 조금 더 한 템포 뒤로 빠지는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고요. 아마도 지금 같은 시점으로 우리가 장을 보시게 되면 순환 과정들 자체가 그렇게 뭐 늦거나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지금 뭐 11월 중순 말부터 시작된 조금 멈춰있는 구간들이 있죠. 정체가 좀 돼 있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12월 초중반쯤에 다시 수급들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아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베팅을 하거나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도 늦진 않는다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크게 보시면 추상적으로 크게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팅하는 구간,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구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완전하게 베팅을 하는 구간보다는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관점, 안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해 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의 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심적으로나마 조금 더 부담이 덜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장을 통해서 주요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봐야겠죠. 네, 금주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식 천왕 전문가입니다. 현금 비중은 60% 보유하고 있고요. 첫 번째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비중은 20%, 매수가는 4,500원,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니텍입니다. 비중 역시 20%고요. 매수가는 4,550원,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지훈 전문가입니다. 현금은 30% 보유하고 계시고 첫 번째 종목은 대한과학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8,000원에서 8,270원, 목표가는 12,600원, 손절가는 7,400원을 제시해 주셨네요. 네, 다음은 황금연못 전문가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이컴포넌트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8,9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000원을 제시하셨네요. 두 번째 종목은 현대 BNG스틸입니다. 비중 역시 20%고 매수가는 1,400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7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렉토즈 소프트입니다. 비중 역시 20%고 매수가는 38,500원,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5,8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로만손입니다. 비중 역시 20%고 매수가는 11,700원,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신규 편입된 종목입니다. 우리 ETI로 매수가는 5,300원, 단기 목표는 5,700원, 중기 목표는 7,000원, 손절가는 4,9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먼저 현금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첫 번째 종목은 CJ ENM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28,000원에서 28,400원,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7,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MK전자입니다. 비중 역시 30%고 매수가는 4,200원에서 4,450원,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하셨네요. 마지막 종목 신규 편입된 종목으로 이녹스입니다. 비중은 30%고요. 매수가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목표가는 2만 4,000원, 손절가는 18,5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대열 전문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 비중은 20%고요. 매수가는 7만 3,000원 전후 분할 매수, 목표가는 8만 8,000원,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른전자입니다.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1,450원, 목표가는 2,000원, 손절가는 1,4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풍사는 비중 50%고요. 매수가는 33,800원 이하,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2,000원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12월 첫째 주 포트폴리오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 변동이 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이었던 리홈이 제외가 됐어요. 굉장히 수익권에 아직은 있는데 왜 제외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지켜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매일적으로 나와서 점검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조금 더 안정권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가을대 변화나 뭐 이런 시점에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대신에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 또는 11월 말까지 해서 상승을 뭐 5%든 10%든 나왔던 상승을 어느 정도 구간에서 받쳐주고 12월 달로 넘어갔어야지 조금 더 우리가 안정권으로 지켜보는데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12월 달 또는 뭐 지난주 장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상승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조금 사그라들면서 우리가 조금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그것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 나갈 때 물론 뭐 강하게 베팅을 하는 것도 또는 종목들을 조금 더 오래 들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나 조금 내가 심적으로 부담을 느낄 만한 구간 또는 구간들에 대해서 내가 안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 그런 믿음이 없을 때 말씀이신 건가요? 뭐 그런 말도 통하겠죠. 믿음도 괜찮겠죠. 우리가 뭐 굳이 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뭐 종교는 아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뭐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매한 부분이겠죠. 예를 들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을 있어서 들어갔는데 우리는 종목을 대하다 보면 변동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변동폭에 대해서 한 번씩 애매한 구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들고 갈지 안 들고 갈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익권에 있으면 그냥 들고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손실권에 있어도 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종목에 대해서 미련을 많이 가진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온 차트 잠깐 살펴보시고 제가 마무리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온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오늘 가을대가 221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여기 차트 잠깐만 살펴보시면 지난주 있죠. 지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윗꼬리를 달았죠. 상승폭이 나왔다가 다시 꺼지고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오늘도 상승폭이 나왔다가 다시 꺼지고 이런 구간들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밑으로 한 3%에서 짧게 잡아놓고 우리가 손절 라인 대응해도 되지만은 굳이 애매하게 자리 잡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끝까지 들고 갈 필요는 없다는 거겠죠. 월봉상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요번 주 12월 첫날이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받치고 다시 한번 재상승을 노리면서 치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구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확인을 하고 다시 들어가도 된다는 소리겠죠. 왜? 종목들은 어디까지나 오늘 하루만 매매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매를 하기 전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줍니다. 대신에 네. 그 변동성이 있을 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온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뭐 우리가 위험 구간이라든지 부담스러운 구간은 없지만은 네. 종목을 조금 애매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 더 탄력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고 어쨌든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부담은 없는 구간일 겁니다. 아마도 조금 높게 잡으신 분들은 뭐 평단가 아니면 좀 낮게 잡으신 분들은 수익권일 테니까 네. 가볍게만 정리를 하시고 네. 다음 종목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리움은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대한과학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점검을 들어봐야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그대로인가요? 예, 맞습니다.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도 네. 뭐 종목을 뭐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이제 관리를 하고 AS를 하는데 네.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나 관점들이 계속 바뀌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리움처럼 관점들이 좀 바뀌는 상황에서는 정리를 하고 다시 재편입을 네. 하는 게 좋습니다. 대한학도 마찬가지로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대한각 이전까지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들이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 20% 30%, 또 일주일 돌아오면 20% 30%, 많은 종목은 한 40% 50%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종목에 대해서 급하게 대응하면 안 되는 관점이겠죠. 지금 네. 현재 구간에서는. 물론 앞전에는 제가 보내드렸던 종목들 자체가 거의 전반적으로 다 급등을 해서 마감을 하고 네. 수익을 넉넉하게 일주일마다 넉넉하게 챙겨 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다 보면 대한각은 마찬가지로 떨어진 것도 없고 올라간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네. 멈춰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급하게 뭐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네. 조금 기다리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대한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간에 평단가 부근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업에 대해서는 뭐 안정적인 매출이나 단기적인 언더슈팅 구간이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종목들에 대해서 어제까지죠. 어제까지도 한 9% 10%대로 갭 상승 띄운 상태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네. 그 다음에 오늘 조금 밀리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구간들 자체가 뭐냐면 아직까지는 수급들이나 이런 형태들 트렌드 자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죠. 왜? 네. 어제도 마찬가지로 급등 아닌 급등이죠. 그죠? 한 10% 이상 올라갔으면 급등이기 때문에 자, 급등 아닌 급등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뭐 못 잡으신 분들 잡아나가는 가격대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코멘트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고요. 네. 그대로 가져가시는 예, 건가요? 기본적인 손절 라인만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손절 라인 자체가 뭐냐면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있죠. 여기 7,430원. 요 이전에 나왔던 저점 부분입니다. 이게 대한각이라는 이 관점 자체는 뭐냐면 물론 뭐 기업에 대해서도 뭐 좀 좋은 관점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네. 적어도 지금 나왔던 가격대 이 앞전에 나왔던 7,430원이란 가격대가 반드시 저점이 돼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 라인을 7,400원으로 바로 밑으로 잡아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만 깨지 않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고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리츠맵 대박 공략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황금연모님과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